호르무즈 해협은 이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외교적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기억하세요. 이 미국 군사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이란이 보복 사격을 하면서 걸프 지역의 반발로 약 24시간 만에 종료됐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에는 미국이 자국의 기지와 영공을 이 안보작전에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요. 이로 인해 전쟁 중 워싱턴과 리야드 사이에 큰 균열이 드러났죠. 걸프 국가들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미국의 보호는 원하지만 전쟁터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더 많은 대화를 위해 마크 시버스 전 오만 주재 미국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한 보도인 건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이번 전쟁 이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실제로 달라졌다는 뚜렷한 징후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 말하기 이른가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번 보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이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24시간 만에 중단됐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원래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도 미국의 자국 기지 접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현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오늘 보도된 이야기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소식통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워싱턴에서는 그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복잡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 문제로 그 관계가 정의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각 걸프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결정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왕국이 미국의 군사 지원에 덜 의존하고 예를 들어 지난해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파키스탄 같은 다른 파트너들에게 더 의존하려면 왕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트너가 되었고 사우디에 파키스탄 군대가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동안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적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한 이후로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 그리고 심지어 아랍에미리트도 공격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뒤에서 어떤 채널들이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카타르가 이란과 자체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각각은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사님, 오만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오만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워싱턴 및 테헤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나요? 만약 이란이 안전한 통과라는 명목으로 요금이나 통행료를 요구한다면 이것이 오만에 어떤 압박을 가하게 되나요? 호르무즈 해협은 실제로 오만 영해나 이란 영해에 속해 있고 그 해협을 지나는 길은 남쪽과 북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지 꽤 이른 시기인 3월쯤부터 오만과 해협 문제에 관해 접촉해 왔습니다. 첫 보도에 따르면 그때부터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만은 국제법을 지지하며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이란은 오만이 이란과 협력하여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교통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만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 아이디어에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몇 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 초기 결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60일 동안이었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란은 계속해서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미국은 이에 보복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잠잠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레인과 쿠웨이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어떨까요? 아랍에미리트도 이 해협 근처 입구나 출구 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란의 해협 통행세 시도에 맞서기 위해 아랍에미리트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도 이 해협에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랍에미리트는 걸프 국가들 중에서 이란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란의 행동은 이란을 신뢰할 수 없고 이란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 모두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미국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막세벌스 대사님, 오늘 이 24 뉴스 영어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중한 통찰도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스튜디오에 계속 오웬 알트만과 있습니다. 오웬,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하에서 진행 중인 논의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것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니콜, 이것은 14개 항목 중 6번째입니다. 이란은 해협을 60일간 통행료 없이 계속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조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서 나온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이 60일을 넘겨도 신경 쓰지 않으며 이를 확정된 시한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60일 동안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것과는 별개로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는 구체적으로 6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이 되면 합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걸프와 미국 사이의 변화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새로운 현실인가요? 그들은 이란에 대한 억지력으로 일부 미국 방어 체계를 원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전장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미국이 일부 기지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락하려 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니콜, 이들 국가 대부분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들은 수십 년에 걸쳐 분쟁에서 거리를 두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금과 지리적 이점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물론 중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초기에도 걸프 국가들이 승패와 힘의 균형 변화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군사작전 속에서 힘의 균형이 미국 쪽으로 기울었는지 아니면 이란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전쟁 전에 전쟁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결국 미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 초엔 불만이 있었지만 초기 성공 후 입장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변해 이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반발 가능성이 생기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리야드는 이를 권력 빈형의 위치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오웬 알트만 씨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